안녕하세요. QBD GMP 이야기입니다. 의약품 개발의 시작인 TPP와 QTPP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부에서는 TPP, QTPP의 정의와 QTPP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TPP 소개와 구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이라는 FDA의 가이드의 내용에서 TPP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계적으로 볼 때 QTPP는 TPP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TPP는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이라고 의약품 개발에서 전반적인 목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주장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사 스스로에게 하는 주장 또는 회사 밖으로 하는 주장 말입니다. TPP는 TPP 앞에 퀄리티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TPP 중에서 품질에 대한 것만 뽑거나 아니면 이렇게 뽑은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든 것이 QTPP입니다. 이때 QTPP의 내용은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QTPP는 먼저 선정된 TPP 중에서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련된 회사의 주장을 모아놓은 것이거나 TPP로부터 뽑은 주장을 더 자세하게 바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TPP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TPP는 회사가 만들려고 하는 의약품에 대한 목표이며 회사 스스로에게 하는 주장과 회사 밖으로 하는 주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사 밖에 하는 주장은 마케팅 같은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다루는 의약품은 다른 산업과 다르게 규제기관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승인받으려는 의약품에 대한 내용, 즉 규제기관이 볼 때 이 의약품이 유익하다는 것을 잘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규제기관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 회사는 그 의약품에 대한 목적과 또는 주장을 TPP라는 형식을 빌려서 규제기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TPP는 회사와 규제기관의 소통의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스스로에게 하는 주장 측면에서는 회사는 회사가 개발하려는 의약품의 목표를 TPP에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TPP로부터 의약품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향을 도출할 수 있고 이것을 문서화하여 그 의약품 개발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또 의약품을 개발하면서 처음에 설정된 목표인 TPP는 변경되고 업데이트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TPP의 최종 버전은 제품의 인서트 내용과 유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규제 기간에 제출할 내용은 아니지만 TPP 내에 비즈니스 관련 목표도 설정하게 됩니다. 이 약을 개발해서 어디에 판매하고 가격은 얼마고 그래서 얼마나 수익이 발생할지를 목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TPP를 설정할 때는 약의 개발이나 생산뿐 아니라 마케팅, 영업 부서도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TPP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TPP는 약물 개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의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TPP는 의약품의 개발 활동에 연결됩니다. TPP는 당연히 의약품 개발사가 작성하며 규제기관이 해당 의약품 개발의 목표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TPP는 한번 작성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변경되는 동적 요소입니다. 최적의 사용을 위해서는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임상개발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TPP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TPP는 약물 개발 활동 및 개념의 요약만 보여주므로 개발 상태에 따라 간략해질 수 있습니다. 잘 작성된 TPP는 의약품 개발 프로그램의 역사에 대해 회사가 따로 소개할 필요가 없어서 문제 논의를 위한 회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또한 TPP를 사용하여 이전에 논의된 TPP 항목을 향후 논의의 항목과 구별함으로써 규제기관 심사자와의 회의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FDA가 그렇습니다. FDA는 허가 신청하기 전에 사전 회의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식약처에서도 사전 상담과가 있습니다. pre-NDA나 pre-BLA 회의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때 규제기관과 의견이 일치하게 되면 NDA나 BLA 때 TPP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규제기관의 검토자가 바뀌거나 새로 추가되어도 신속하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 내부의 인적 자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추가될 때 시간을 절약하고 이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TPP를 통해 회사는 규제기관과 관련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원하는 결과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TPP에 명시된 목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개발할 방향을 알고 하기 때문에 시간도 돈도 절약됩니다. 품질의 수준도 어쩌다 걸리는 수준이 아니라 더 높습니다. 결국은 좋은 의약품을 개발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TPP가 의약품에 대한 회사의 주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주장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성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TPP의 일반적인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응증 및 사용법, 복용량 및 투여, 제형 및 용량, 금기사항, 경고 및 주의사항, 이상반응, 약물 상호작용, 특정 집단에서 사용, 남용 의존성, 과다복용, 설명, 임상양리학, 비임상 독성학, 임상연구, 참고문헌, 공급 보관 및 취급 방법, 환자 상담 정보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 나온 모든 요소를 TPP로 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의약품에 대해 규제기관에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이 앞에서 보인 여러 내용들인데 이것들을 규제기관에 잘 주장하거나 관련한 내용을 물어보기 위해서 내용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타겟, 애노테이션, 코멘트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좋습니다. 타겟은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회사가 달성하기를 희망하는 목표 또는 특성입니다. 쉽게 말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애노테이션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라고 하겠습니다.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연구자료나 문헌 등에 대한 제목들을 쓰면 좋습니다. 코멘트는 주장의 내용에 대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경우 제공하는 추가 정보입니다. TPP의 구성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TPP를 작성하면 TPP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TPP를 작성할 때도 시간이 절약되거나 빠뜨리는 것이 없도록 도움이 됩니다. 이런 구성으로 TPP의 일반적인 주장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TPP의 일반적인 주장들과 TPP의 구성은 정해진 정답은 아닙니다.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주장들이 빠질 수도 있고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쭉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겟, 즉 주장은 적응증과 사용법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의약품이
이런 적응증에 사용된다는 것을 목표로 선언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애노테이션에는 그 적응증에 대해 이 의약품의 연구 결과나 계획이 있으면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적응증이 코로나19라면 애노테이션에는 코로나 항원에 대한 중화 항체의 연구 보고서나 논문 등의 제목이나 문서 번호 등을 씁니다. 근거가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두 번째 주장은 복용량과 투여에 대한 것입니다. 근육주사, 피부 흡수, 구강 투여 같은 투여 경로에 대해서, 그리고 1mg/kg 또는 10mg 한 알 같은 권장 복용량에 대해서, 그리고 1년에 한 번 주사 또는 6시간 간격 같은 투여 간격 또는 일정에 대해서, 그리고 소아 환자는 한 알이 아니라 반알 같은 용량 조절 같은 내용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은 제형 및 용량입니다. 이 의약품이 정제인지 주사제인지 같은 어떤 제형이고 제형에 관한 것이고 또 그 API가 몇 mg인지 같은 스트렝스가 어떤지를 주장합니다. 그 다음 주장은 금기사항입니다. 이 의약품이 남자에게만 적용돼야 한다든지 아스피린 복용하고 있으면 함께 투여하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경고 및 주의사항입니다. 이 주장은 금기사항과 일부 겹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의약품을 투여해서 발열이 심하면 얼른 병원으로 가라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의약품이 이런 특성이 있다는 내용이므로 주장이라고 하기에는 언뜻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알리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상 반응입니다. 이 주장 역시 금기 사항이나 경고의 내용과 일부 겹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투약했을 때 열이 난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 의약품은 자몽주스랑 먹으면 어떤 상호작용이 발생한다라는 이런 의약품의 특성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은 사용자의 특정 집단에 대한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의약품을 가임 여성이 접촉하면 임신하였을 때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든지 하는 의약품의 특성 중 특정 사용 집단에 대해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은 남용 및 의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같이 중독성이 있다든지 이 약이 단기간 사용해야 하는데 장기간 복용을 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의약품이 이런 특성에 해당이 안 되면 TPP에서 제거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과다 복용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알만 투여해야 하는데 더 강한 약효를 기대하여 두 알을 투여하면 간이나 신장에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 다음은 그 의약품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이나 기타 알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임상양리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때 작용기전, PK/PD, 미생물학적 특성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임상 독성학입니다. 이 의약품의 바람, 돌연변이, 생식 능력 손상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임상 동물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 연구입니다. 이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임상 시험 결과 등을 통해 주장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과학기구 또는 표준화된 방법이나 기술 등의 건의에 기대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급, 보관 및 취급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책임을 지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 의약품이 10개 단위의 정제 분리스터로 공급된다든지 냉장 보관을 한다든지 용매에 녹여 액상을
당일만 사용 가능하다든지 이런 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환자 상담 정보입니다. 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처방자가 환자에게 전달할 정보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에 관한 주의사항이라든지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다른 물질이라든지 주사기와 바늘의 올바른 사용과 폐기에 관한 내용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의약품의 특성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TPP입니다. 물론 이 주장들이 과학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TPP 내용들이 의약품 개발의 방향을 세우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2부에서는 TPP 소개와 구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3부에서는 TPP와 QTPP의 예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